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VBA 편집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봤었죠. 자, 비주얼 베이직 개발 도구에서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하는 얘 단축키가 Alt F11번이에요. 그래서 에디터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여기 요 부분이 프로젝트 창이고 여기가 속성 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프로젝트 창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프로젝트 자체가 엑셀의 파일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 엑셀 파일 하나, 지금은 3강 파일이라는 일반 엑셀 파일을 열어봤고요. 이 파일에서 사용되는 엑셀의 객체를 이렇게 폴더 형식, 우리 파일의 폴더를 나타내주는 폴더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엑셀의 객체가 현재 시트 1번 하나가 있어요. 자, 해당하는 객체를 딱 선택하게 되면 아랫부분에 속성창이 열릴 거예요. 선택하지 않으면 속성창이 이렇게 닫혀버립니다. 프로젝트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열리지 않고 있다가 해당하는 객체를 딱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 아랫부분에 보면 워크시트의 속성들이 쭉 나타나요. 자, 그 중에 우리 가장 보기 쉬운 속성이 name이라는 속성이에요. 이름. 현재 이름은 시트 1번이죠. 이걸 우리 좀 바꿔볼까요? 여기다가 시트 1번을 지우고 연습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한글로 쓰셔도 돼요. 연습. 자, 그렇게 쓰게 되면 글자가 좀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한 칸 띄워보시면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띄워쓰기 한 칸 지울게요. 띄웠다가 지워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이라고 선택하고 딱 빼주시면 이 시트 네임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럼 원래 시트 네임도 바뀌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X 버튼 닫고 열어보시면 아까는 시트 1번이었는데 얘가 연습으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드 창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자, 아까 프로젝트 탐색기 창, 속성 창 봤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속성만 바꿔준 거고요. 이 연습에 대한 뭔가 코딩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시트의 객체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옆에 코드 창이 열리게 되죠. 자, 어저께는 매크로를 직접 기록을 했더니 모듈 1이라고 해서 모듈에 대한 내용도 객체로 여기 밑에 있었어요. 그쵸? 자, 지금은 기록한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코드 창으로 나타났고요. 이 코드 창은 말 그대로 내가 직접 코딩을 직접 입력해서 실행을 하게끔 코드를 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래쪽에 보면 직접 실행 창이라고 해서 한 줄 한 줄 연습해보고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는 창이 직접 실행 창인데요. 우리 지금 여기엔 직접 실행 창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집에는 프로젝트 창도 없고 속성 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나타나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만약에 창이 아무것도 없다면 보기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프로젝트 탐색기 눌러주시고요. 또 보기에서 속성 창도 눌러주시고요. 또 보기에서 직접 실행 창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각각의 창들은 이렇게 하나로 묶여진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각각의 창은 이렇게 드래그가 가능해서 원하는 형태만큼 늘리고 줄이고가 가능해요. 자, 이렇게 각각 창들이 붙어 있는 걸 도킹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구에 가시면 옵션에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도킹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도킹 가능해서 지금 쭉 한번 선택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우리 여기서 속성창에 도킹을 한번 풀어볼까요? 취소를 하고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속성창이 이렇게 빠질 거예요. 도킹이 풀린 거죠. 그래서 나 여기다 넣고 싶어요 해도 얘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럼 아까처럼 도구에서 옵션, 도킹에서 얘를 선택해 주셔야 속성창도 도킹할 거예요 라고 선택을 해 주셔야 여기 안에 쏙 들어가게 돼요. 되셨죠? 자, 이렇게 도킹을 해서 넣어 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우리 직접 실행창을 좀 연습해 볼까요? 직접 실행창에 우리 파일의 시트 이름을 연습이라고 바꿨죠. 이거를 직접 실행창을 이용해서 창에서 시트 1번의 이름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되셨죠?
자, 얘는 확대가 안 돼서요. 그냥 작은 창 상태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직접 실행 창에서 현재 시트의 이름은 그냥 시트 1번입니다. 첫 번째 시트의 이름이 연습인 거죠. 여기 속성에 보시면 시트 1 괄호 열고 연습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의 속성명은 name입니다. 이걸 바꿀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직접 실행 창에서 시트 1번에 시트 영어로 써주세요. EET 1번에 점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시트 1번에 대한 속성들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이름에 해당하는 name을 선택해 줄게요.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탭 키 누르면 name이 쏙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얘의 속성을 바꿀 겁니다. 는 하신 다음에 따옴표로 바꾸고자 하는 이름을 적어주세요. 다시 원래대로 시트 1번으로 바꿔볼까요? SHEET 1 이렇게. 그리고 따옴표를 닫아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닫아볼게요. 되셨나요? 자, 하시고 엔터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바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임을 시트 1번으로 다시 변경을 했죠. 자, 직접 실행 창에서는 엔터만 치면 알아서 실행이 쭉 될 겁니다. 그러면 나 직접 엑셀에도 창이 바뀌었는지 볼까요? 이름이 아까 연습이었는데 다시 시트 1번으로 변경된 걸 확인했습니다. 직접 네임에서 바꾸셔도 되고요. 직접 실행창에서 바꾸셔도 돼요. 개체명, 속성명, 그리고 내가 바꿀 이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직접 실행창도 이렇게 연습해 봤고요. 자, 우리 더블 클릭해서 코드창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코드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코드창에 보시면 위에 일반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선언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직접 코딩을 하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처음에 이 1번에 있는 일반이라는 부분이 개체에 대한 목록이 쭉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현재는 워크시트 요거 하나만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코드창에서 사용 가능한 개체 목록이 아래쪽에 쭉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서나온 부분에서는 프로시저, 여기에 보시면 프로시저라고 나올 거예요. 아까 나왔었는데요. 다시 이렇게 보시면 프로시저라는 도움말이 나오게 되죠. 얘네들은 프로시저 목록입니다. 해당하는 개체 목록에서 선택 가능한 개체를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이 선택 개체에서 할 수 있는 목록들이 쭉 나오게 돼요. 아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개체를 선택했더니 할 수 있는 라인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워크시트에서 처음에 액티비티라는 액티브라는 형태를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해당 워크시트가 액티브 되게 되면 어떤 일들을 해주세요 라는 코딩 창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개체 그리고 프로시저 어떤 일을 할까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코딩 창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얘가 여백에 해당하는 표시줄이에요. 여백 표시줄은 디버깅 모드일 때, 수정 모드일 때 내가 뭔가를 정보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가장 좀 뭔가의 내용들이 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오류가 나타났을 때 여기에 선택점에서 뭔가의 수정사항이 나타날 거예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코딩을 짜봤을 때 간단한 코딩도 엄청나게 길게 나오죠. 거기서 뭔가 오류가 났다면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앞에 알림창이라는 이 부분에서 여백 표시줄이라는 부분에서 해당하는 위치에 어디에서 오류가 났습니다 라는 것들을 나타내 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뭔가의 실행을 해줘야 되는 거죠. 수정을 하고 재실행을 할 수 있게끔 여기에 나타나게 돼요. 되셨죠? 그리고 얘가 이제 코드창입니다. 직접 코드가 진행되는 영역이겠죠. 자, 이렇게 코딩 창으로 코드 창을 이해해 봤어요. 자, 네 가지 창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네 가지 창은 좀 열어둘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값을 주시면 됩니다. 자, 직접 실행 창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우리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영역을 나타낼 때 레인지하고 영역 나타내는 거 생각나세요? 자, 그 영역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레인지라고 하면 레인지라고 적어주면 영역을 선택합니다 라는 의미가 돼요. 해당하는 영역. 자, 괄호 열고 나는
셀에 대한 영역을 따옴표로 이용해서 A1번 셀에다가 뭔가를 나타내 볼게요. 괄호 닫아볼까요? 자, 거기다가 나타내고자 하는 값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냥 닫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속성을 넣어줘야 되겠죠? 값을 줄 때는 value라는 값을 주시면 돼요. value. 자, 레인지 1번에 해당하는 값을 줄 겁니다. 값을 얼마로 줄 거냐면 100으로 줄 거예요. 요렇게. 엔터. 자, A1번 셀에 100이 입력되는지 볼게요. 자, 가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입력됐어요. 보이시나요? 다시 값을 300으로 바꿔볼게요. 한 번 더 값을 300으로 바꿔보고 엔터 한번 쳐볼게요. 자, 바뀌었을까요? 두구두구두구 바뀌었네요. 이렇게 되셨죠? 자, 이 실행창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대신 우리 이런 속성에 대한 값들도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그것도 알아둘게요. 자, 해당하는 값을 바꿀 때는 value다 라는 것도 알아둡시다. 자, 그리고 직접 실행창에서는 코드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한데 이렇게 입력을 200줄까지밖에 입력을 못해요. 그래서 200줄까지 입력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둘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코딩창을 좀 닫아보고요. 자, 다시 원본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이번에는 한 번 더 매크로를 기록해 보고요. 코딩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트를 하나 추가할 겁니다. 새 시트 눌러주시고요. 시트 2번의 이름은 우리 코딩창에서 한번 변경해 볼게요. 자, 다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서 시트 네임 여기서 바꿔볼까요? 시트 2번의 네임 여기서 바꾸셔도 되고요. 여기서 실행해 주셔도 돼요. 자, 시트 2번에 점 네임 바꿔줄게요. 탭. 이름은 매크로 연습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창으로 돌아가 보면 매크로 연습으로 바뀐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자꾸 연습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이번에는 어떤 매크로를 만들어 볼까요? 자, 매크로 기록 이용해서 이번에도 글자에 대한 모양을 다른 속성을 이용해서 좀 만들어 볼게요. 자, 매크로 기록해 볼 거고요. 마찬가지 매크로 이름은 글자라고 적어 볼게요. 바로가기 키 안 넣을 거고요. 저장 위치 현재 통합 문서로 나타내 줄 겁니다. 설명 없을 거예요. 자, 확인해 볼게요. 자, 나는 A1번에다가 뭐라고 써볼까요? 매크로 연습이라고 써봤어요. 자, 그리고 A1번을 선택한 다음에 홈에 가서 글꼴 말고 이번에는 배경 색깔을 좀 선택해 볼게요. 배경 색깔을 좀 연한 녹색으로 선택을 해봤어요. 그런 다음에 A1번부터 D1번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도 해볼게요. 되셨나요? 두 가지를 해봤습니다. 배경 색깔이랑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테두리도 한번 그어볼까요? 모든 테두리에서 테두리도 한번 그어봤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 다시 중지해 봅니다. 자, 다시 코드창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아까 열어놨어요. 요거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비주얼 베이직 한 번 더 열어주셔도 이 창으로 그대로 돌아갈 거예요. 자, 되셨으면 아까랑 달라진 점 찾을 수 있나요? 아까랑 똑같은데요. 뭐가 달라졌죠? 여기 모듈 개체가 삽입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모듈 개체를 열어서 모듈을 더블 클릭해 줄게요. 이 매크로는 해당하는 시트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트에 다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체에게 삽입되는 게 아니라 모듈로 따로 들어가게 됩니다. 되셨죠? 자, 이 모듈의 코딩 창을 열어볼 겁니다. 자, 내가 한 코딩을 좀 볼게요. 내용이 좀 많죠? 지금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처음에 내가 A1번을 셀렉트 했고요. 해당하는 셀에 매크로 연습이라는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A1번을 선택하고 인테리어가 배경색이에요. 인테리어 색깔을 바꿨어요. 색깔은 여기 테마 컬러 부분이 색깔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패턴이나 패턴에 대한 컬러나 그 다음에 색깔에 대한 그림자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 A1번부터 D1번까지를 선택했고요.
그런 다음에 해당하는 영역에 가운데 정렬을 했어요. 근데 호리젠탈에 대한 가운데 정렬도 했고요. 버티컬에 대한 가운데 정렬도 했어요. 가로, 세로 정렬 이런 거죠. 요거에 대한 가운데 정렬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압 텍스트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추가돼서 나올 겁니다. 저는 병합하고 가운데 정렬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추가가 된 거죠. 되셨죠? 그런 다음에 해당 영역을 머지, 병합했어요. 머지가 병합입니다. 병합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해당 영역의 볼드, 굵기를 선택해, 테두리를 선택했어요. 볼더는 테두리입니다. 자, 라인의 스타일은 그냥 기본선으로 넣고요. 두 줄 선으로 넣었으면 라인 스타일이 이제 엑셀 런이 아니라 다른 형태가 들어갔겠죠? 그런 다음에 해당하는 영역의 볼드의 레프트 부분에 값을 넣었어요. 자, 다 각각 영역이 다르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왼쪽에 값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탑, 위쪽에도 값이 들어갔고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버튼, 아래쪽에도 값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끝에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버티컬, 세로선, 그 다음에 안쪽 가로선 전부 다, 인사이드 세로선, 인사이드, 호리젠탈, 버티컬 전부 다 들어간 거죠. 이게 위아래 왼쪽 오른쪽 안쪽 가로 세로까지 다 들어갔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레프트부터 이렇게가 왼쪽 위 아래 오른쪽 안쪽 세로선 안쪽 가로선 전부 다 모든 테두리를 그려라 라는 부분이에요. 되셨죠? 그런 다음에 D3번을 셀렉트 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글자에 대한 가운데 정렬한 거, 색깔 넣은 거, 병합해서 가운데 정렬한 거, 그 다음에 테두리 넣은 거. 테두리가 좀 많아요. 한 개 넣을 때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위, 아래, 왼쪽, 오른쪽, 그리고 우리가 홈에서 테두리 넣을 때 요거 모든 테두리 있잖아요. 안쪽 가로, 안쪽 세로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나 매크로로 테두리 넣을 거예요 하시면 이거 다 넣으셔야 돼요. 그냥 테두리 해서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다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매크로에 대한 창 한번 살펴봤고요. 자, 지금 매크로를 이용해서 모든 엑셀의 개체, 엑셀의 시트에 이 매크로를 실행해 줄 때는 모듈이라는 매크로 모듈에 의해서 실행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둘게요. 자, 이렇게 모듈까지 살펴봤습니다. 되셨나요? 자, X 버튼 눌러볼까요? 자, 요거 실행할 수 있는 버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개발 도구에서 삽입, 우리 양식 컨트롤의 단추 이용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드래그 해주시고요. 자, 글자 매크로가 삽입될 수 있도록 확인 눌러줄게요. 그리고 단추 1번 대신 글자라고 넣어줄게요. 자, 요렇게. 자, 지금은 이미 되어 있으니까 홈에 가서 지우기 모두 해서 다 지워볼게요. 다시 글자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되셨죠? 자, 얘네들은 절대 참조기 때문에 누르면 내가 딱 지정한 A1번에서 모든 게 실행되게 돼요. 그런데 나는 상대 참조로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개발 도구에서 상대 참조로 기록이라는 버튼을 눌러줘야 해당하는 영역에 상대 참조 기록이 가능해집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상대 참조 기록도 한번 해볼게요. 되셨죠? 직접 매크로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만들어 볼 건데요. 상대 참조도 만들어 보고요. 글자 말고 우리 좀 할 수 있는 다른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